지금 배구 코트의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원과 자카르타를 잇는 보이지 않는 긴장선. 위에서 하나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메가와 스티퍼 TV. 메가와 스티퍼 TV입니다. 한때 한국 리그를 떠나 해외 무대로 향했던 그녀가 다시 코보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복귀설 수준이 아닙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사령탑이 직접 자카르타 결승 현장을 찾아 메가의 움직임을 초단위로 점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구단 SNS는 인도네시아 팬들의 유입으로 흔들릴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건 단순한 선수 영입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의 선택이 리그,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적 배팅에 가깝습니다. 과연 메가는 여전히 코보를 지배할 수 있는 카드일까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왜 수많은 옵션 중에서 다시 메가를 선택하려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카르타 코트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움직임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읽으려면 단순한 선수 이슈가 아니라 리그의 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번 시즌 코보는 아시아 쿼터 운영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기존의 드래프트, 즉 운에 의존하던 구조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자유계약 체제로 전환한 것이죠. 이 변화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제 구단은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움직이는 쪽이 됐습니다. 원하는 선수를 직접 선택하고 자금과 비전을 제시해 선점할 둘 수 있는 구조. 말 그대로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열리면 검증된 자원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메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쓸만한 옵션 중 하나가 아니라 이미 리그에서 성과를 증명한 고효율 자원, 즉 확률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투자하는 카드로 제정이 됩니다. 현대 건설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많은 후보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확실한 득점 자원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접근. 결국 메가는 지금 이 시장에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인 하이밸류 자산으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왜 하필 메가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코트 위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감이 아니라 전술로 봐야 합니다. 메가와 스티퍼 TV의 가장 큰 무기는 단순한 파워가 아닙니다. 포지션 유연성입니다. 아포짓과 아웃사이드 히터를 오가며 공격 루트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 이 자체가 상대 블로킹 시스템을 흔드는 변수입니다. 여기에 높은 타점에서 내려 꽂는 스파이크, 그리고 승부처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정력까지. 공격은 단순히 때리는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과 압박을 동시에 만드는 과정인데 메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자원입니다. 데이터는 더 노골적입니다. 세트당 평균 약 5 발득점. 이 수치는 웬만한 외국인 주포와 동급입니다. 특히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시절 보여준 후위 공격, 성공률은 리그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전위에만 의존하지 않는 득점 구조, 즉 로테이션이 바뀌어도 공격력이 유지되는 타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퍼즐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에 들어가면 그림은 더 분명해집니다. 외국인 주포, 그리고 배윤의 메가까지 더해지는 삼각도 공격축이 하나가 아니라 세 방향으로 분산되면서 상대 블로커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열린다. 이 단순한 구조가 실제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은 단일 에이스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다점 분산형 오버로드 공격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분석이 반쪽짜리가 됩니다. 메가의 가치는 코트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단 입장에서는 코트 밖에서의 파급력이 더 계산적인 요소에 가깝습니다. 메가 W와 티퍼티가 움직이는 순간 인도네시아 시장 전체가 따라 움직입니다. 수천만 명 단위의 팬덤, 그리고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디지털 관중, 이미 조짐은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이적설 단계에서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공식 채널이 해외 팬 유입으로 흔들릴 정도의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구단이 계산하는 건 단순한 티켓 판매가 아닙니다. 중계권, 스폰서십, 글로벌 노출, 메가 한 명을 통해 코보라는 리그 자체를 동남아 시장에 다시 포지셔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전력 보강이라는 1차 목적 위에 브랜드 확장이라는 2차 전략이 겹쳐진 구조. 결국 이 영입은 선수 한 명을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구단의 시장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에는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메가의 몸이 시즌 끝까지 버텨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민감한 리스크가 드러납니다. 메가 W 버티는 이미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 시절부터 무릎 통증을 안고 뛰어온 선수입니다. 문제는 이 통증이 일시적인 부상이 아니라 반복적인 점프와 착지에서 누적된 만성 리스크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은 철저히 파워 기반입니다. 높은 다점, 강한 임팩트, 그리고 연속 점프. 이 구조 자체가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가합니다. 해외 리그를 거친 이후 상황이 더 낙관적이지 않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경기 수 증가와 강도 높은 일정 속에서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감독이 직접 자카르타까지 날아간 겁니다. 단순히 득점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점프 이후 착지 동작 그리고 연속 공격 상황에서 무릎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세밀하게 체크하는 과정.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보다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확인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냉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술과 결정력은 이미 검증된 100점짜리 자원. 하지만 현재 몸 상태는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이 격차가 시즌 도중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 모든 전략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0경기 이상 이어지는 장기 레이스에서 핵심 자원이 중간에 이탈하는 시나리오는 곧 우승 플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가, 영입이 성공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더 까다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부 리스크가 아니라 팀 내부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입장에서 메가의 합류는 단순한 전력 플러스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만큼의 출전 시간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윙스파이커, 자원들, 기존의 로테이션을 책임지던 선수들은 역할 축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 문제가 아니라 팀 케미스트리와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메가와 스티퍼티 위의 강점은 공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리시브와 수비에서의 부담은 다른 선수들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팀 전체의 리시브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공격력은 강화되지만 1차 패스가 무너지면 그 공격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명확합니다. 공격 중심의 하이스크, 하이리턴 구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공격력을 희생하더라도 수비 밸런스를 유지할 것인지 메가를 중심에 두는 순간 현대건설은 자연스럽게 이 두 축 사이에서 새로운 해답을 강요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한 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메가라는 변수는 리그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촉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구단은 영입 여부가 아니라 그 존재를 전제로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먼저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의 움직임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메가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동시에 수비와 리시브 안정성이 강점인 중국 국가대표 자원을 검토하며 플랜 B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파워, 중심의 단순 화력 경진행이 아니라 조직력과 안정성을 앞세운 시스템 100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높이를 강화하는 선택입니다. 정호영, 같은 장신 자원을 통해 네트 위에서의 충돌을 준비하는 구조. 메가가 들어오는 순간 공격을 막는 가장 단순한 해법은 결국 블로킹 높이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GS 칼텍스 서울 킥스 역시 방향은 분명합니다. 새터진 안전과 함께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메가를 정면으로 상대하기보다 그녀의 공격 효율을 떨어뜨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 즉 막는다가 아니라 제한한다는 접근입니다. 이제 시선은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갑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경기는 단순한 우승 결정전이 아닙니다. 리그 전체가 지켜보는 하나의 검증 무대에 가깝습니다. 코트 위에선 메가 W 퍼티위는 상대 블로커와 싸우는 동시에 화면 밖에 있는 코보, 감독들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라기보다 실전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점수 하나, 공격 하나가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즌 계약 조건으로 환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의 의미가 실립니다. 한 번의 점프에서 무릎의 반응이 체크되고 한 번의 스파이크에서 여전히 통하는 결정력이 증명됩니다. 단순한 득점 장면이 아니라 이 선수가 리그에서 다시 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시장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하나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메가와 스티퍼TV와 계약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체감상 90%에 가까운 시나리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유계약 시장으로 바뀐 지금 검증된 득점력을 가진 아시아 자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의 최상단에 있는 이름이 바로 메가입니다. 대체제가 없다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리스크를 알면서도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단기 성과, 즉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일수록 이 판단은 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안정성보다 확실한 한 방을 택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자카르타 방문의 의미를 단순한 체크로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감독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선수를 최우선 타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신호. 선수 입장에서도 이건 협상 테이블 위 숫자 이상의 설득력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스포츠는 이름값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증명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메가와 스티퍼TV는 지금 그 가장 냉정한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무릎이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리그를 흔들 수 있는 결정력을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라도 흔들리면 모든 계산은 무너지고 둘 다 증명해낸다면 판 자체가 다시 뒤집힙니다. 그래서 선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확실한 공격력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전력 구성을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메가에게 올인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안전한 대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는 앞으로도 이 이적의 결말과 그 파장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기